나는 쫓겨날 수 없어. 나는 잘못한 거 없이 성실하게 돈만 벌었다고. 나를 왜 쫓아내는 건데? 여기 태국 공항에서 수많은 태국인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한 외국 여행객이 저희에게 세원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녀는 태국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한국 정부의 행동이 정말 충격적이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내리자마자 이번 여행이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스페인 출신 35살 패션 디자이너 이사벨라 마르티네즈입니다. 예전에도 태국에 몇 번 왔었는데 이번엔 시작부터 뭔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공항을 걸으면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평소라면 공항이 웃음과 행복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을 텐데 그날은 뭔가 걱정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이 TV 화면 앞에 몰려 있었고 모두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가 봤는데 태국어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뉴스 앵커의 목소리만으로도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화면에는 화난 사람들이 팻말을 들고 소리 지르는 모습이 보였죠. 옆에 서 있던 여성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고 물어봤어요. 저기요. 무슨 일이에요? 그 여자가 슬프고 화가 난 눈으로 저를 보더니 서툰 영어로 대답했어요. 정말 끔찍해요. 많은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돌아왔어요. 모두가 지금 엄청 화가 났어요. 그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알던 태국과는 너무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저는 새로운 패션 디자인 영감을 얻으려고 이곳에 왔는데 지금 무슨 큰 문제가 벌어진 것 같았어요. 짐을 찾으러 가는 동안에도 계속 그 여자의 말이 떠올랐어요. 왜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돌아왔을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짐을 찾고 나와서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데 방콕의 익숙한 열기와 습기가 저를 맞아줬어요. 하지만 이 익숙한 풍경들조차 제 생각을 떨쳐내진 못했어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방콕의 바쁜 거리 풍경을 봤어요. 거리의 음식 노점상들, 교통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툭툭이, 그리고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화려한 사원들까지요. 그런데도 뭔가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도시에 원래 있던 활기찬 에너지가 좀 가라앉은 듯 했거든요. 신호등 앞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봤어요. 그들은 태국어와 영어로 쓰인 팻말을 들고 있었는데 한 팻말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또 다른 팻말에는 부당한 대우를 멈춰라. 라고 적혀 있었어요. 택시 기사에게 물어봤어요. 저건 뭐예요? 기사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큰 문제예요. 많은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일했어요. 좋은 직업에 좋은 돈을 벌었죠.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떠나라고 하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화가 났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기사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팁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이건 제가 계획했던 그런 편안하고 영감을 줄 여행이 아니었어요.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큰 사건의 한가운데에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방은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멋진 방이었지만 전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꺼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찾아봤어요. 기사들을 읽다 보니 상황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이 시작되었고 많은 태국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일하며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던 사람들이 이제 강제로 떠나게 된 거죠.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들의 일자리를 잃고 한국에서 떠나게 된 사람들에 대한 슬픔,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에 대한 혼란, 그리고 곧 서울로 떠날 제 일정에 대한 걱정까지요. 저는 태국을 떠난 후 한국에서 몇 명의 디자이너들을 만나기로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이 제 여행에도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창밖을 보니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방콕의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번 여행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다를 것 같다는 거요. 하지만 어쩌면 이번 경험을 통해 뭔가 중요한 것을 배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의 진짜 삶에 대해,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 그리고 제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패션 세계에 대해 말이에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열기로 했어요.
내일은 방콕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요. 지금 벌어지는 일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하면서요. 그리고 어쩌면 이 예기치 않은 상황이 제 디자인에 새로운 영감을 줄지도 모르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며칠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번 경험이 저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 봤던 일들이 자꾸 떠올라서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일찍 일어나서 방콕의 복잡한 거리로 나갔어요. 현지 시장에 가서 태국의 유명한 수공예품도 구경하고 기념품도 좀 사려고 했거든요. 시장은 정말 눈이 즐거웠어요. 온통 형형색색의 천들과 반짝거리는 보석들, 아름답게 조각된 나무 제품들이 가득했어요. 향신료와 신선한 과일향이 공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요. 그곳을 걸으면서 기분이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면서 구경하는 게 참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한 작은 가게가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수공예 보석들로 가득한 곳이었는데 하나같이 너무 예뻤습니다. 그 중에서도 형형색색의 실로 엮은 팔찌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니가 다가와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거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에 드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팔찌를 집어들었어요. 너무 예뻐요. 혹시 직접 만드신 건가요? 할머니의 미소가 조금 사라지더니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아들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말에 저는 순간 놀라서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목소리에서 슬픔이 묻어나왔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우리 아들이 한국에 갔었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보내줬죠. 그런데 이제는 말을 멈추더니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애를 돌려보냈어요. 서류가 안 맞다고요. 순간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어제 공항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들으니 훨씬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정말 죄송해요. 뭐라고 더 할 말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아들은 정말 착한 아이예요. 열심히 일했어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할머니가 아들에 대해 더 이야기를 해주는 걸 가만히 들었어요. 그 아들은 2년 전에 한국에 가서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위해 돈을 보냈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그 돈으로 집 지붕도 새로 올리고 어린 자식들의 교과서도 살 수 있었다고 자랑스레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걱정으로 가득 찼어요. 이젠 돈도 안 들어오고 아들도 일자리가 없으니 정말 힘들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목이 메었어요. 스페인에 있는 제 가족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이 할머니가 얼마나 두렵고 답답할까 상상이 안 갔어요. 아드님이 여기서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는 없을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에는 괜찮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애가 한국으로 간 거예요. 이제 돌아왔으니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고 너무 힘들어요. 그 가게를 둘러보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할머니, 여기 보석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혹시 온라인으로 판매해 보신 적 있나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팔아보면 어떨까요? 할머니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어요. 온라인? 그걸 어떻게 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1시간 정도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드렸어요. 간단한 계정을 만들고 몇 가지 제품 사진도 찍어서 올리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어요. 영어로 제품 설명도 도와드렸어요. 우리가 함께 작업하는 동안 할머니 눈에 조금씩 희망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될 수도 있겠네요. 할머니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착한 아가씨, 저는 떠나기 전에 몇 가지 보석을 샀어요. 처음에 마음에 들었던 그 팔찌도 포함해서요. 거리를 걸으며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할머니를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어서 기쁘긴 했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여전히 무거웠어요. 왜 이렇게 많은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돌아오고 있을까요? 단순히 서류 문제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할머니처럼 한국에서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무너진 삶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요?
이제 한국에 가면 단순히 일에만 집중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에 대한 영감을 얻으러 떠난 여행이었는데 이제는 더 복잡한 이야기에 발을 들인 기분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서울에 가기 전에 이 상황을 좀 더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제가 산팔찌를 바라보며 할머니와 그 아들을 떠올렸어요. 그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랐어요. 그리고 한국에 가서 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했어요. 방콕에서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자마자 머릿속이 온갖 걱정과 질문으로 가득했어요. 태국에서 들은 슬픈 이야기들이 계속 머리를 떠나지 않았거든요. 한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사람들이 말하던 것처럼 그렇게 나쁠까? 비행 시간은 길었고 영화를 보며 마음을 달래보려 했지만 서울에서 마주할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떠올랐어요. 비행기가 착륙하기 시작하자 갑자기 속이 불안해져서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비행기가 착륙하고 나서 저는 짐을 챙기고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그때 경민을 만났죠. 그는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었고 공항을 같이 걸으며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 한국 와보는 거예요? 그가 친절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그런데 태국에서 들은 이야기 때문에 좀 걱정이 돼요. 경민의 미소가 살짝 사라졌어요. 아, 그렇군요. 요즘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죠. 우리는 세관을 통과하며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경민은 말하기 편한 사람이었고 저도 모르게 방콕에서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화난 시위대, 태국 노동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한국에서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슬픈 가게 주인 이야기까지 다 말했죠. 경민은 가만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았어요. 이야기가 끝났을 때쯤 우리는 짐 찾는 곳에 도착해 있었어요. 커피 한잔 할래요? 그가 물었어요. 제가 몇 가지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마음에 동의했어요. 우리는 공항 안의 작은 카페를 찾아 자리에 앉았어요. 걱정하는 마음 이해해요. 경민이 말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태국에서 들은 이야기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도 많아요. 그 후로 1시간 동안 경민은 제가 몰랐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에 제대로 된 서류 없이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한국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였죠. 우리가 사람들을 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도 공평한 시스템이 필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이미 와서 열심히 일하고 집으로 돈을 보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미래도 생각해야 하거든요. 이대로 그냥 두게 되면 서류 없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려 할 거예요. 그럼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모두가 자신들이 옳다고 믿으며 최선을 다하고 있었죠. 이건 냉정하거나 인종차별적인 게 아니에요. 경민이 설명했어요.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을 돕고 싶지만 우리도 우리 시민들과 경제를 보호해야 해요. 저는 방콕의 가게 주인을 떠올렸어요. 그 아들의 이야기는 슬펐지만 이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만약 그 아들이 한국 사람에게 필요한 자리를 차지했다면 어떨까? 만약 그가 아프면 보험도 없이 의료 혜택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가 커피를 다 마실 때쯤 제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꼈어요. 세상은 흑백이 아니었어요.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다양한 회색 지대가 존재했어요. 고마워요, 경민.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제가 말했어요. 생각할 게 정말 많아졌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거면 된 거예요. 모든 이야기를 다각도로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즐겁길 바라고 우리나라가 어떤 곳인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 우리가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여전히 걱정은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더 커졌어요. 서울을 돌아다니며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항 밖으로 나와
서울의 바쁜 거리로 걸어가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곳의 공기는 태국과 다르게 음식 냄새, 자동차 매연, 그리고 무언가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모험의 향기가 섞여 있었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한국에서의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경민의 말을 떠올렸어요. 배울 것도 많고 들어야 할 이야기들도 참 많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서울에 온 지 며칠이 지났는데 매 순간이 너무 즐거웠어요. 이 도시는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더라고요. 낮에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방문하고 현지 예술가들을 만나면서 패션,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는 걸 느꼈어요. 어느 저녁 서울을 구경하는데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어두워졌고 저는 낯선 서울의 한 골목에 있더라고요. 낮에는 그렇게 예뻐 보이던 좁은 골목들이 밤이 되니 무섭게 느껴졌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림자는 더 짙어졌고요. 주변을 둘러보며 큰 길로 나가려고 했지만 갈수록 더 길을 잃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며 또 다른 코너를 돌았는데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앞에 몇 명의 남자들이 길을 막고 서 있는 거예요. 술 냄새가 진동했고 그들의 눈빛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바로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직감했죠. 안녕, 아가씨. 한 남자가 어설픈 영어로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불쾌했어요. 길 잃었어? 우리가 도와줄게. 도망가고 싶었지만 몸이 굳어버렸어요. 다른 남자 하나가 뒤로 돌아가 제 뒤를 막고 있었거든요. 공포감이 밀려왔고 거친 손이 제 팔을 잡았을 때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제발 놓아주세요. 간신히 말하며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머릿속에는 최악의 상황만 떠올랐고 왜 이런 곳에 왔는지, 왜 호텔에서 나오지 않았는지 후회만 가득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당장 그녀한테서 떨어져. 고개를 들어보니 골목 끝에 경민이 서 있었어요. 그는 화가 난 얼굴로 한국어로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골목에 메아리 쳤죠. 남자들은 경민이 갑자기 나타난 것에 당황한 듯 했어요. 그 틈을 타 저는 팔을 뿌리치고 경민에게 달려갔어요. 그 남자들은 계획이 틀어지자 서둘러 도망쳤고 경민은 저를 더 안전한 큰 길로 데려갔어요. 우리는 바로 택시를 타고 근처 경찰서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떨었어요. 경민은 자신의 재킷을 제 어깨에 걸쳐주고 손을 잡아주며 이제 괜찮아. 내가 안전하니 다행이야. 라고 부드럽게 말해줬어요.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지만 경민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나를 찾았어? 라고 물었죠. 경민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근처에 있다가 너 혼자 걷는 걸 보고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따라왔어. 정말 다행이야. 경찰서에 도착하니 경찰관들은 매우 친절하고 프로페셔널했어요.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었고 그분들 덕분에 금방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친절한 여자 경찰관이 따뜻한 차를 주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재촉하지 않고 차분히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경민이는 내내 제 곁에 있어줬어요.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통역도 해주면서 도와줬죠. 경민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고 덕분에 모든 게 덜 무서웠어요. 차를 마시면서 경찰관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분들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여전히 차분했어요. 전화벨이 울리고 사람들이 빠르게 한국어로 얘기하고 컴퓨터에서는 삐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영화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놀랍게도 몇 시간 만에 그 남자들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알고 보니 그들은 서울에서 여러 범죄에 연루된 불법 이민자들이었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제 고향에서는 이런 일이 며칠, 몇 주씩 걸리기도 하는데 서울에서는 너무 빨리 해결됐죠.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한국의 이민 정책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외국인들을 환영하면서도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나라의 고민이 느껴졌거든요. 경민은 계속 곁에 있어주며 경찰관들과의 대화를 통역해 주었어요. 당신이 안전해서 다행입니다. 마르티네즈 씨.
라고 경찰관이 경민을 통해 말했어요. 이런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입국시킬지 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은 시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안전한 도시가 되어야 하니까요. 당신을 공격한 남자들은 우리가 한동안 잡으려고 애쓰던 조직의 일원들이에요. 서울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이 사건을 이렇게 빨리 해결한 것에 놀라고 있었어요. 경찰관님은 계속 말했어요. 이 남자들은 불법 체류자들이었어요. 이 나라에 올 자격이 없던 사람들이죠. 그 순간 방콕에서 TV로 보던 화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쫓겨난 그 가게 주인의 슬픈 얼굴도 기억났죠. 그때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탐정은 제 표정을 보더니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의 이민 정책이 외부 사람들에게는 좀 엄격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 같은 경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해야 하는 거예요. 서울이 여기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도 안전한 곳이 되길 원하거든요. 저는 그 어두운 골목에서 느꼈던 두려움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서울의 경찰서에서 모두가 열심히 일하며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었죠. 이제 이해가 돼요. 제가 말했어요. 이건 사람들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네요. 경민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한국은 매년 수백만 명의 방문객들을 맞이하죠. 저희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 문화를 공유하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모두가 규칙을 지키도록 하는 게 공평하고 안전한 방법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외국인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였군요. 경찰서를 나서면서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여전히 사건이 떠올라 무서웠지만 동시에 서울과 이 도시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고마움이 생겼어요. 경민은 주저없이 저를 구해줬고 경찰도 신속하게 대응해줬죠. 정말 고마워요. 걸으면서 경민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경민은 고개를 저으며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우리 도시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 미안해. 라고 말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이제는 다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이번 일로 서울을 싫어하게 되진 않았어. 오히려 더 고마워졌는걸. 경민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 말 들으니 정말 기쁘다. 자, 그럼 기분 풀 겸 떡볶이 먹으러 갈래? 좋은 곳 알아. 배고픔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예상치 못한 우정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끔찍한 밤으로 시작된 일이 서울과 이곳 사람들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이어졌으니까요. 그날 먹었던 매콤한 떡볶이는 정말 최고였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경민과 함께한 시간이 저에게 이번 경험을 영원히 기억하게 만들었어요. 비록 무서운 일이었지만 서울의 따뜻함과 친절을 알게 된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한국에 대해 몰랐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적법한 절차를 밟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 프로그램, 한국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수업, 다양한 국가들을 기념하는 축제까지 열고 있었죠. 서울에 처음 도착했을 때 느꼈던 긴장과 불안감이 생각났어요. 방콕에서 들었던 이야기들 때문에 걱정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모든 걸 바로잡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나니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안전하고 환영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경찰서를 떠나기 전 저에게 차를 건네준 그 친절한 여자 경찰관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녀는 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줬어요. 전통적인 한국 디자인이 새겨진 아름다운 책갈피였죠. 서울에서의 시간을 기억해 주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영어로 말했어요. 그녀의 친절함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저는 이 나라의 낯선 외국인이었는데 그들은 저를 소중하게 대해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경민이와 함께 경찰서를 나오니 서늘한 밤 공기가 제 얼굴에 시원하게 닿았어요. 서울이 이제 다르게 보였어요. 밝은 불빛들과 높은 빌딩들이 이제는 그저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사람들과 손님들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경민이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정말로요. 날 도와준 것, 곁에 있어준 것, 그리고 당신 나라에 대해 가르쳐준 것 모두 다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친구가 하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한국도 친구로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늦은 저녁을 먹을 곳을 찾으며 거리를 걸었어요. 그리고 제 여행에 남은 시간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매력적인 나라와 그 멋진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무서웠던 경험이 오히려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바뀌었어요.